옛날 옛적에 숲가장자리의 작은 집에 노인과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논쟁 중이었고 한 가지만 따졌습니다. 노인과 할머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작은 남자의 모양으로 진저브레드를 구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노파는 헛간을 들여다보았고 밀가루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가져다가 상자를 따라 문지르고 바닥을 따라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밀가루 2줌이 모였습니다. 노파는 반죽을 사어 크림으로 반죽했고 진저브레드를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팔, 다리, 머리가 있는 작은 남자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븐에 넣으십시오. 잠시 후 노파가 와서 진저브레드가 구워졌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창가에 올려 식혔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은 씻고 누워 있었지만 갑자기 일어나 집에서 가능한 한 빨리 뛰었습니다. 창에서 벤치로, 벤치에서 바닥으로, 바닥을 가로질러 문을 가로질러 문지방을 뛰어넘어 현관으로, 현관에서 안뜰로, 안뜰에서 문까지 더 멀리. 노파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둘 다 남편을 쫓아갔다. 그러나 진저브레드맨을 잡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이미 농민들이 농작물을 타작하는 밭에 도달했습니다. 지나가는 진저브레드 남자는 이미 노파와 노파 모두에게서 도망쳤다고 외쳤다. 농민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를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저브레드 남자가 잔디 깎는 기계들이 풀을 깎고 있는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는 이미 노파와 농민에게서 도망쳤다고 외쳤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도 쉽게 달아날 것이다. 잔디 깎는 사람은 그런 조롱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진저브레드맨을 쫓아갔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달리지만 따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함소가 걷고 있고 그는 이미 늙은 여자,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로부터 도망쳤으며 그녀도 쉽게 도망쳤고 외쳤습니다. 소는 화를 내고 진저브레드맨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 되지. 작은 남자는 그가 이미 늙은 여자와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 소에서 도망쳤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서도 쉽게 달아날 것입니다. 돼지가 비명을 지르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 많이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뚱뚱했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이 길을 따라 달리고 토끼가 그를 만납니다. 그 작은 남자는 자신이 이미 노파와 노인, 농부 깎는 기계, 소와 돼지에게서 이미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다. 그는 작은 남자를 따라 잡을 수 없다. 토끼만이 그를 보았다.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늑대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남자는 그가 이미 늙은 여자와 노인, 농부 풀 깎는 기계, 소, 돼지, 토끼에서 이미 도망쳤고 대답했습니다. 그도 쉽게 도망칠 것입니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진저브레드맨을 향해 달려갔고 그는 피하고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늑대만이 그를 봤어요.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있고 거대한 곰이 그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남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미 늙은 여자,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 소, 돼지, 늑대에서 도망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쉽게 그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사나운 곰이 그의 발을 밟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곰은 빠른 진저브레드맨을 따라 잡기에는 너무 느렸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여우가 그를 만난다. 여우는 매우 교활했지만 작은 남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습관적으로 노파와 노인, 농간 기계, 소, 돼지, 곰에서 이미 도망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 쉽게 그녀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여우는 끝을 듣고 그녀가 아주 늙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것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어리석은 진저브레드맨을 따르고 다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끝을 듣고 여전히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은 동의했고 그때 오직 여우가 그에게 뛰어들었을 때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저브레드맨은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사막 왕국 아그라바의 원숭이 아부와 함께 가난한 알라딘이 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시장에서 음식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도 불구하고 알라딘은 굶주린 아이들에게 훔친 모든 것을 분배했기 때문에 친절하고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알라딘은 도시를 걷다가 사과 상인이 어린 소녀를 위협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고 아이에게 사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판매자가 경비원을 부르는 것을 보고 얼레더는 소녀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숨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은 여전히 도망자들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이 구한 소녀는 자스민 공주였습니다. 경비원은 그 남자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같은 날 밤 술탄 자파르의 사악한 고문은 자신의 감방으로 향했습니다. 알라딘이 경이의 동굴에서 마법의 램프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는 엄청난 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은 동의했습니다. 자파르는 원숭이를 데리고 동굴로 데리고 갔지만 입구 앞에서 램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만지는 것을 금했다. 동굴에서 알라딘은 마법의 융단과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아부는 금지를 견딜 수 없었고 루비 중 하나를 만졌습니다.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법의 융단이 그들을 붙잡아 폐허가 된 성터로 날아갔습니다. 알라딘은 오랫동안 불가사의의 동굴에서 가져온 램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매우 먼지가 많았습니다. 알라딘이 손으로 램프를 문지르자 진이 터졌다. 그는 알라딘에게 자신이 수년 동안 램프에 있었으며 그의 구원을 위해 3가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라딘은 2가지 욕망만을 사용하고 3번째 욕망은 진을 램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별을 보며 알라딘은 공주를 떠올렸다. 그는 제스민과 사랑에 빠졌지만 평범한 도둑은 공주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알라딘은 왕자가 되려는 첫 소원을 보냈습니다. 술탄의 궁전에 도착한 알라딘은 왕자의 모습으로 자스민의 심장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바자에서 그녀를 구한 평민과 오랫동안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단호했습니다. 한편 저퍼는 궁전에서 거짓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사악한 고문이 그 남자를 속여 탑에 넣고 위협과 함께 마법 램프의 위치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받지 못한 자파르는 그를 높은 탑에서 바다로 밀어냈다. 갑자기 아부가 양탄자 위에 램프를 들고 날아왔고 알라딘은 그것을 문지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진이 나타나서 구해주어 2번째 소원을 사용했다. 궁전으로 돌아온 알라딘은 술탄에게 저퍼가 왕국을 배신하려는 사악한 마법사라고 말했습니다. 술탄은 그의 고문을 체포했지만 밤에 숨어있는 마법사는 던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알라딘의 숙소로 가서 램프를 훔쳐 진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저퍼는 술탄이 되려는 첫 번째 소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소망으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의 힘을 요청했습니다. 그를 받은 저퍼는 원숭이와 함께 그 남자를 얼음 황무지로 마법처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스민 공주에게 그와 결혼하도록 강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마법 융단은 알라딘과 아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고 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퍼를 본 얼레더는 그를 진 다음으로 2번째 권력이라고 부르며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화난 자파르는 전능한 지니가 되고 싶은 마지막 소원을 보냈습니다. 지니가 된 저퍼는 갑자기 램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약해진 그는 알라딘의 복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주를 끝내기 전에 램프가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진은 자파르의 등불을 불가사의의 동굴로 옮기고 왕국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알라딘은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램프에서 진을 영원히 해방시키려는 3번째 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과 자스민이 사랑에 빠진 것을 본 술탄은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고 아그라바 왕국은 수년에 걸쳐 번영했습니다.